저기요? 네. 뒷방 계시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네. 하이네켄. 안녕하세요. 네. 로탈로입니다. Hi. Good evening. This is Hi Tyler and I am Sam. 아, 누가 하이탈러라는 거야? No. 아, This is 정말 너라뇨. you. 말 조심하세요. 네. 존중하는 님. 세상이에요. 알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쪽부터 좀 네. 그런 거는. 안녕하세요. 하이탈러예요. 네, 오늘 맥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맥주 시간입니다. 아, 다시. 그렇군요. 네. 어떻게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아, 네, 뭐 저야 항상 뭐 이른 시간에 좀 더 도착을 해서 커피 그래요. 한 잔과 이제 함께. 제가 없어도 되겠네요. 아, 이게 상소리를 방송에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실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필스너 우르켈 얘기를 했었는데, 오. 네, 이제 오늘은 하이네켄. 어.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한 번쯤은 또 드셔보셨을 만한 맥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이네켄. 하이네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음. 방송에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네. 그 저번 시간에 저희가 생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생일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제 생일이었죠 저번 주. 아, 그렇습니다. 네, 저번 녹음일 기준으로 저번 네. 주에.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아니 뭐 지났는데 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때 만약에 이제 그날 생일이신 분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군요. 근데 또 이제 한 청취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네. 애청자시죠? 네네. 오. 그래서 저희가 또 선물로 기쁩니다. 네. 아, 그래요? 애청자님께서 또 축하드려요. 좀 기막히는 즐거운 생일 의견이. 보내셨길 바랍니다. 네. 생일이 같으니까 한번 만나시죠. 뭘 만나요?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근데 뭐 연락 주시면 저희 당황스럽게 하지 마세요. 아니 5,000원짜리 상품권으로 되겠어요. 생일인데. 뭐 연락 주시면 뭐 네, 뭐 사드릴 건가요? 고기? 아니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애청자시니까 언제 그러니까.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소고기 한번 가죠. 소고기. 방송 출연을 결심해 주시면 소고기 가겠습니다. 소고기. 좋습니다. 구워주는 집으로 가는 거죠? 되게 고민 많이 하시네요. 어차피 우리 셋이 낼 거니까. 일단 좀 저희 수입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수입 잘 버시잖아요. 저요? 제가요? 그럼요. 제가 그랬나요? 그럼요. 지난 방송 돌려보세요. 네. 본인 벌에 굉장히 만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뭐 혼자 벌기 만족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부콜리 네. 생일이셨는데 빰빠밤빠밤빰빠밤빰빠밤빰. 아니 그 인트로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축하합니다. 네, 어쨌든 생일이 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또 방송 즐거운 들어주셔서 날이죠 생일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이네켄 얘기 이어가 볼까요? 네, 하이네켄. 하이네켄의 뜻이 뭐죠? 하이네켄 뜻이 사람 네. 이름이에요. 아, 만든 그래요? 사람 이름입니다. 하인리히 뭐 이런 건가요? 네, 아니 진짜 말 그대로 하이네켄이에요. 네, 써 있어요. 이름이? 네네. 찾아봤어요, 저도. 풀 네임 뭔가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맥주를 마셨는데 집에서. 맨날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이번 주 하이네켄 얘기를 할 거니까 하이네켄을 한 캔 사서 먹었어요. 몸소 실험하시는군요. 역시. 네네. 그래서 거기 이제 혼자 하셔도 되겠어요. 캔에 보면은 그 이제 하이네켄의 시초와 뭐 역사 같은 게 써 있어요. 캔에? 진짜요? 네네. 뭐 이제 약간 한 장문까지는 아니고 한 대여섯 줄의 글로 뭐 몇 년도에 누가 어디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그런 느낌인가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런 거 되게 캔을 이제 맥주 드실 때 그 캔을 보시면은 의외로 많은 정보가 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약간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료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딱 진짜 메가 뭐 홉 뭐 그리고 뭐 정제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진짜 맥주 재료만 써 있고 혹은 이제 그 맥주 그 브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써 있는 것도 있고 하이네켄은 지금 뭐 192개국에 수출이 된다고 거기 써 있더라고요. 네, 그 캔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뭐 지구에 여러 정보가 192개국이나 있나요? 여기 써 있어요. 제 지금 영문 위키피디아를 네네네. 보는데 제라드 네, 맞습니다. 아드리안 하이네켄 씨가 네. 1864년에 맞습니다. 부자 어머니를 설득하여 부자 어머니. 아버지는 가난했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뭐 이제 그 외가 쪽이 좀 빵빵한 집안이었나 보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돈을 번다고. 기득권 맥주네요. 동네에서 1592년도에 설립된 양조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었으니까 시작한 거네. 그렇죠. 아니 대출 받아요. 대출이요? 네. 사업자금 요즘 대출 잘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럼요. 제 아버지 친구분은 100억대 자산 가셨는데
없어요. 아니 또 이제 저희 집안도 사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또 잘 나가시다가 베트남 전쟁 때 한번 삐끗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해보시죠.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제라드 아드리안 하이네켄이라는 사람이 네. 어머니를 쫄라서. 네, 그렇죠. 23살의 나이로 1864년에 이 하이네켄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그때면 중년이죠. 그렇죠. 1800년대 후반에 20대 초반이면은 사실 거의 뭐 중반. 그렇죠. 중년의 나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지금만큼 길 때가 아니니까. 뭐 이 당시에 뭐 제가 알기로는 막 그 파키스탄 이런 쪽은 평균 수명이 20 몇 세 뭐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그 뭐 건강 수준이 뭐 지금처럼 이제 의료 수준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영양 수준도 좀 아무래도 뒤처졌을 때니까 중년의 나이가 맞는 거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아니, 얘기해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원래 하이네켄은 그 독일어 방식으로 읽은 게 하이네켄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어 방식으로 정확히 읽으면은 헤이네컨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헤이네컨. 하이네켄이 아니라 헤이네컨.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다들 하이네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도 하이네켄이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하이네켄 코리아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워낙 널리 펴져 있는 명칭이니까 그 하이네켄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독일식으로 발음을 시작했죠? 그게 저도 사실 맥주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 하이네켄을 처음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저는 당연히 독일 맥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들었고 그런 이제 알파벳으로 이렇게 헤이네컨이라고 써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하이네켄이라고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독어로도 하이네켄이지만 영어로 하이네켄이 게 더 큰 것 같아요. 영어로 읽어도 하이네켄이라고 그렇게 읽어야 되나요? 하이네켄. 헤이네켄이라고 하이네켄. 네. anyway. 그러면 이제 또 어쨌든 이게 독일 계통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어가. 네. 뭐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네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 팬들 같은 경우에 또 되게 친숙한 맥주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UEFA 챔피언스 리그 거기에 이제 공식 스폰서로 거의 지금 한 3, 4년 정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이제 결승전 하기 전에 그 이제 인트로가 쫙 깔리는데 거기 이제 하이네켄 로고가 꼭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저저번 시간에 그 버드와이저 설명했을 때 버드와이저도 뭐 슈퍼볼이라는 데서 스포츠 마케팅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하이네켄도 이런 식으로 마케팅에 되게 좀 특화가 돼 있고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회사 건가요? 요즘 네덜란드입니다 아직. 안 팔렸어요? 네, 여기는 가족 기업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하이네켄 가문이 계속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그 승계 과정에서 좀 약간 말도 나오고 좀 그런 회사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원래 승계 과정이 뭐. 그래서 막 이제 막 여러 페이퍼 컴퍼니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거를 또 이제 물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름 이제 전공이 또 그쪽이니까 이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봤는데. 그 다른 회사와 다르게 이제 그런 가족 기업으로 분석을 한 그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그런 대형 기업으로 넘어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네덜란드에 이제 그런 가족 기업으로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이네켄은 사실 국내에서도 굉장히 친숙한 맥주인데 그 작년에 그 편의점 맥주 판매 기준으로 몇 위일 것 같으세요? 하이네켄? 7위. 아닙니다. 좀 더 위로. 1위인가요? 아니 1위는 아니에요. 1위는 뭐예요? 1위는 아사히입니다. 아사히. 세 개 편의점이 다 순위가 비슷한데. 세 개 편의점? 네, 뭐 이제 GS, 세븐일레븐, CU 그렇게 해서 국내 편의점. 네, 국내 편의점에서 이제 세 개 브랜드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사히가 1위예요? 네, 아사히가 세 군데에서 의외다. 전체가 1위예요. 왜 1위지? 저도 근데 사실 처음에 수익 맥주를 접했을 때는 아사히를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맛이 되게 좀 특이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맥주의 맛이 되게 좀 있구나 해서 뭔가 돈을 쓰는 맛인가? 네네. 그리고 또 아사히가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아사히 슈퍼드라이 해가지고 이제 뭐 엔젤링 뭐 그런 식으로 차승원 씨가 나와서 광고하던 것도 있었고. 전 아사히 별로 안 마셨어요. 저는 요즘엔 안 마시는데 처음에 그 수입 맥주 접했을 때는 아사히 되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하이네켄이 몇 위인지? 하이네켄 3위예요. 3위. 2위는 칭따오입니다. 칭따오 맛있죠? 네, 칭따오도 저도 네. 저 하이네켄 잘 안 마셔요. 왜요? 제 입맛에 안 맞아요.
하이네켄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맥주의 스탠다드에 가까운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색은 없는데 그만큼 이제 약간 어디서도 마셔도 평타는 치는 맥주. 좀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어떤 맛이죠? 하이네켄은? 하이네켄은 이제 딱 다 적당해요. 뭐 너무 쓰지도 않고 적당히 씁쓸하고 탄산도 적당하고 색도 되게 약간 노란색의 그 잔에 따라놨을 때 되게 그 뭐라고 해야죠? 입맛을 불러일으키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쯤 마셔보고 싶은. 그래서 제가 외국 가서 이제 저번에 태국에 한번 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 맥주가 입에 맞지 않더라고요. 좀 약간 알코올 맛이 좀 강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태국에서도 하이네켄을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개국에서 이제 하이네켄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맥주의 스타벅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외국 나가서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스타벅스 가면은 평탄 치잖아요, 다. 네. 네, 그 퀄리티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매니아들이 있나요? 하이네켄 매니아들이? 하이네켄도 매니아가 있겠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네, 뭐 하이네켄 좋아하시는 분은 뭐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대형마트 가면은 그 하이네켄 굉장히 큰 캔으로 이게 팔아요. 케그라고 해가지고 네. 뭐 거의 5리터 정도 이제 연관 되는. 검색어에 뜨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정수기처럼 이렇게 네네. 내려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홈파티 같은 거 할 때 사다 먹으라고 네. 그런 것도 이제 되게 독특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편의점 맥주 순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4위는 뭔가요? 4위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호가든이 좀 어쨌든 뭐 수입 맥주라고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브랜드 자체는 해외니까 오비인베브. 네 그렇죠. 네 호가든도 이제 순위권에 들고요. 블랑도 5위 안에 블랑. 네. 블랑이 의외로 많이 팔리네요. 이제 블랑이 제가 최근에 알기로 많이 뜬 것 같아요. 네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약간 꽃향기라고 해야 되나 좀 음. 그런 향긋한 네. 맥주 느낌. 좀 저는 그 수는 잘 안 가더라고. 저도 좀 블랑 1900, 1800 1800 뭐 64인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네. 병 그 데코도 그렇고 별로 술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프랑스에서 처음 마셔봤는데 프랑스 여행 갔을 때 그때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거든요. 처음 마셨을 때는 되게 독특한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프랑스에서는 되게 많이 마셨는데 이게 향이 강하다 보니까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좀 질리는 맛이에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블랑은. 네, 어쨌든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더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마케팅에서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회사가 그 저번에 이제 로우 타일러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내에서 그 하이네켄 이름을 단 뮤직 페스티벌도 여러 차례 열렸고요. 그래서 그 이제 스타디움에 이제 S를 숫자 5로 바꿔가지고 오타디움이라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그 말 그대로 스테이지 5개를 이렇게 같은 공간에 배치를 해요. 오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같은 공간 내에서 그 5개의 무대를 모두 즐길 수 있게. 그래서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음향이 섞이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하이네켄만 마실 수 있는. 네네네. 그 하이네켄 그렇군요. 아마 이제 맥주를 아마 19세 이상 그 그러겠죠. 입장 자체가 그러겠죠. 그렇게 될 텐데 그 안에서는 이제 맥주가 다 하이네켄으로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하이네켄 스폰서로 그 오타디움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2018년부터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그쪽에서 이제 이 스타디움을 그 오타디움 행사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벤츠가 가져간 이후로는 좀 그 페스티벌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 뭐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선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회사가 한국에도 있나 보네요. 하이네켄 회사. 네, 하이네켄 코리아가 있어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2003년에 이제 국내 법인이 설립됐다고 나오고요. 근무하고 계신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그러게요.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직 좀 할게요. 뭐 한다고요? 이직하신대요. 아, 네. 이런 말 함부로 하셔도 되나요? 지금 방송에서? 괜찮아요. 어차피 끝난대. 뭐. 뭐가 끝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마케팅은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떻게 맥주가 시작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제라드 아드리안 하이네켄이라는 사람이 그 23살의 나이로 그 설립을 한 게 최초고요. 엄마 돈으로. 네, 엄마 돈으로 그 양조장을 인수를 해서. 네.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런 결정을 했나 좀 살펴보자면은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는 이제 그 술이 진 있잖아요, 진. 그게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진이 굉장히 독한 술이잖아요. 네. 진이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 술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진만 마셔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막 그 알코올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뭐 음주운전은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네. 이제 뭐 폭력 사건도 있었을 거고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네덜란드 왕실 혹은 정부에서 이제 좀 도수가 낮은 술을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도수가 낮은 술하면 대표적으로 맥주잖아요. 그래서 맥주가 이게 돈이 되겠다. 정부에서도 또 밀어주고 하니까. 그런 그래서 장사꾼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항상 있나 봐요. 그렇죠. 시대를 그러니까 잘 지금 읽어서 그렇게. 120년 지금 몇 년이에요? 150년. 그럼 지금을 잘 읽어서 뭔가 장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찾아보세요. 장사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네네. 네. 몰랐대요. 방금 그 얘기하신 거죠. 네. 맥주에서 잘 몰랐대요. 맞아요. 누가? 이 하이네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걔는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 거야. 그냥 장사꾼 마인드인 거야. 망해가는 양조장을 사서 그렇죠. 사람 한 명 고용을 했대요. 맞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네.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식이 170%가 뛰었대요. 아, 이거는 정말 왜죠? 어마어마한 왜지? 정보네요. 왜? 모르겠어요. 왜? 그리고 5년이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2016년 8월 이후로 16%나 더 올랐대요. 뭐 주식 지금 조장하는 방송인가요? 아니요, 그냥 여기 써 여러분, 있어요. 장사 얘기, 여러분, 장사를 시작해야 된다길래.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음주를 권하지도 네. 않고요. 투자를 권하지도 네, 않습니다. 요즘 네, 저기 로우 타일러님이 또 주식에 빠져 계셔가지고 네, 다만 팩트만 TMI, 전달해 TMI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여러분, 투자는 철저히 본인 판단에 맡기셔야 합니다. 네. 네, 우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 전혀요. 그냥 여기 네. 써 있는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어디에 상장돼 있나요? 뭐 혹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나요?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음.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어딘가 있겠죠. 네네네. 해외 주식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주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라거 파트잖아요. 에일 파트 할 때 뭐 말씀드렸지만 과거 이제 맥주는 에일 맥주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양조장을 인수를 하면서 그 이제 라거 방식, 화면 발효 방식으로 이제 맥주를 만들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맥주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되게 바꿔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노동자들이 그냥 일 끝나고 한 잔씩 마시고 가던 술에서 신사의 술이다. 라는 이제 약간 그런 프레이밍을 가지고 이제 홍보나 뭐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죠. 되게 장사를 잘하셨네. 그럼요, 이제. 그 시대에도 마케팅은 역시 그럼요. 일단 마케팅이 별게 아니잖아요. 파는 거잖아요, 파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 뭐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맥주가 약간 그런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먹는 술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꺼려질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마케팅에 성공적이니까. 그 당시는 그게 더 심했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더 심했던 시기니까. 네네네.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되게 희박하지만 네. 로고에 프리미엄 퀄리티가 있네요. 하이네켄. 뭐 그거는 뭐 어디는 가나 뭐. 하이네켄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데 드러나니까. 네. 그래서 약간 말씀하셨듯이 그 프리미엄 그런 이미지를 이제 맥주에 입히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색깔이 굉장히 고급지긴 하네요. 네, 그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도 할 건데 네. 이제 어쨌든 계속 이어가자면은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맥주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맥주를 만들 때 물을 네덜란드 운하에 있는 물을 그냥 퍼다가 만들었대요. 운하. 오. 네, 네덜란드 운하가 많잖아요. 이제 워낙 지대가 낮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그 운하에 있는 물을 퍼다가 그 담수죠, 그냥 바닷물이 아니라 그냥 그걸 퍼다가 만들었는데 또 이제 하이네켄에서는 그 암스텔 강이 좀 수질이 좋기로 유명한 강이었대요, 당시에. 그래서 그 강물을 퍼다가 그 물로 이제 그 맥주를 만든다. 약간 그런 식의 마케팅도 또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암스텔이란 맥주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암스텔이란 맥주도 있었죠. 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있는 강이겠죠, 암스텔 강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물을 사용해서 또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1864년에 어쨌든 회사는 설립이 하고 그 뒤로 이제 맥주를 계속 만들었는데, 이제 정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더 이제 그게 발전이 된 거는 한 1886년,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효모를 개발을 해요. 이제 뭐 이제 품종 같은 걸 개량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재밌는데 이 파스테르라는 분 아시죠? 그 박사, 그 파스텔. 우유, 네. 우유, 그 파스테르 우유 할 때 그분이 여기 분이에요? 아니요, 그분의 제자가 그분의 제자 이제 엘리온이라는 사람인데 엘리온 박사가 이제 하이네켄에 입사를 해서 그 이제 효모를 개발했다고 해요. 이제 A 이스트라고 해가지고 A 효모. 그런 식의 네이밍인데, 네, 그래서 A 이스트를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특허가 있어요? 뭐 있겠죠. 네, 엄청나게 돈 벌었겠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코카콜라. 코카콜라의 그 레시피가 뭐 혹은 어마어마한 비밀이다. 뭐 혹은 KFC. 뭐 그런 것들. 네네네. 그런 느낌이다. 네네.
뭐 이것 자체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이네켄에서 만들어낸 맞아요. 그런 그냥 마케팅 스토리일 수도 있긴 맞아요. 한데 어쨌든 지금 그 A 이스트는 여태까지 계속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세대 하이네켄이고 그래서 이제 2세대 하이네켄이 이제 190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세 그러니까 아들이겠죠. 네. 그 아들의 이름은 헨리 피에르 하이네켄입니다. 하이네켄 가문이니까 계속.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만 소비되던 맥주를 좀 해외 시장으로 좀 널리 퍼뜨리려고 했나 봐요. 1900년. 장사꾼 마인드가 있네.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장사꾼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경영 마인드인 거죠, 사실. 장사꾼이에요. 아, 무슨 비하하지 경영하지 마세요. 포장을 해요. 비하가 아니에요. 네. 그냥 장사꾼인 거야. 그거는 비하야.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해외 시장 개척에 좀 이제 그거를 둡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이제 하이네켄 양조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을 해요. 야, 1900년대 초반에. 그 시기에. 그렇죠. 와. 네. 그쪽이 맞아요. 그쪽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네덜란드 쪽에서 식민지 갖고 그렇죠. 있었어요. 동인도에서 그쪽이니까 동남아 이제. 쪽에. 네. 그래서 그쪽에 해외 양조장을 설립을 하고 또 미국에서 한때 그 금주령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1900년대 한 뭐 20, 30년대쯤에.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미국에서 금주령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막 밀주도 되게 성행하고 뭐 그랬던 그때 유명했던 그 갱스터들이 이제 이탈리안 갱스터고 알카포네가 되게 유명했죠. 그 금주령 시대에. 네. 그들이 뭐 했는데요? 뭐 밀주 만들고 그때 밀수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장사꾼들이네. 좀 장사꾼 마인드를 가져봐요. 네. 아니 잘하네. 우리 것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뭘 팔아? 이거를 팔아요? 액시 내야죠, 액시. 네, 어쨌든 그래서 그 금주령이 이제 1930년도에 미국에서 풀리는데 네. 그게 풀리자마자 바로 또 미국 수출에 들어갑니다. 와. 그러니까 걔네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요, 잘하는 거죠. 그 1933년이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일제 강점기에서 뭐 그 산하에 있을 때인데 굉장히 사실 그 장사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깨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3세대까지 내려갑니다. 3세대는 이제 알프레드 하이네켄, 그러니까 창립자의 손자 때까지 온 건데 이 사람은 또 마케팅에 있어서 되게 큰 그 진보를 이루어냅니다. 무슨 되게 가문이 보통은 네. 한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쇠퇴하기가 나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그 유전자만 계속해서 살아남았네요. 혹은 이제 뭐 조기 교육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었겠죠, 이제. 유전자가 있나 봐. 저는 뭐 유전자도 있겠지만 그 말 그대로 조기 교육도 했겠죠. 네, 뭐 집안에서. 봐오는 게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병을 체인지를 해요. 병. 하이네켄 하면 무슨 색병 생각나시죠? 녹색이죠. 그렇죠, 녹색이죠. 근데 그 당시가 아니라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맥주는 대부분 갈색병에 담겨 있습니다. 맥주 색깔. 네네네. 그게 이제 갈색병이 이제 빛을 좀 덜 투과시키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갈색병에 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최초로 이제 녹색병에다가 그거를 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이네켄 보시면은 그 빨간색 별이 있어요. 맞아요. 네, 별이 하나 크게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죠. 베트남 국기인 줄 알았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빨간색 별을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그 로고에. 사회주의 로고인가요? 그래서 이 별이 네. 원래 별이 사용되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 전까지는 이제 검은색 별을 사용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녹색 병에 빨간 별이니까 그게 굉장히 튀잖아요, 사실. 튀죠.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디자인적인 마케팅을 시도를 한 거죠. 이게 별이 왜 시작이 됐냐면은 그 과거 중세시대 이래로부터 양조장에서 그 별 모양을 그려가지고 뭐 입구에 이렇게 붙여놨었대요, 부적처럼. 그게 이제 뭔가 뭐 어쨌든 뭐 부적으로 붙여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별 모양을 로고로 사용하는 맥주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빨간색 별로 만든 건데 사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다 하이네켄 측에서 이렇게 만든 거다라는 그런 브랜드 스토리고 실제로 이제 창립자의 말을 어느 정도 들어보면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별을 사용했다. 그러겠죠. 근데 이거를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후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만들어낸 거다. 뭐 그런 식의 뭐 썰도 있긴 합니다. 일본 맥주에 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란색 별 같은. 일본 삿포로에 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삿포로에 노란색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그 말씀하셨듯이 그 붉은 별이 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냉전 시대에 들어가고 나서는 약간 사회주의 그렇죠. 느낌이에요. 딱 소련의 그 붉은 별이다. 그렇죠. 한때 바꿉니다. 또 그래서 검은 별로 그 냉전 시대는 검은 별로 바꾸고 이제 1991년인가요? 그때 소련이 해체가 되잖아요. 또 다시 빨간색으로 그렇죠. 복귀하는 거예요.
개빠르다. 네, 소련이 해체되자마자 시대의 흐름에 그럼요. 시대의 흐름에 엄청나게 네. 발빠르게 대응하네. 그래서 이제 초록색 병과 그 캔에도 뭐 초록색이 들어가지만 뭐 빨간 별 이게 하이네켄은 사실 지금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팔리면 전통도 버리고 만들고 하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사실 빨라요. 꼰들이네. 네, 꼰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아까 이제 동인도 회사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덜란드나 뭐 그쪽이 되게 교역적으로도 원래 전통적으로 좀 강한 약간 그런 나라잖아요. 좀 그런 이제 약간 민족적인 뭐 유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이제 맥주에 되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네덜란드가 원래 되게 강한 나라였어요. 그럼요. 네. 왜요? 영국 전에 그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식민지를 개척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역사로 치부되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바다로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건 스페인. 거기를 지나서 이제 포르투갈을 지나자마자 나가기 시작한 게 네덜란드였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영국이 차례차례 뺏어 먹은 거예요. 네덜란드가 이제 개척했던 곳들을. 그렇죠. 사실 그 동인도 회사 말씀하셨지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사실 저도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덜란드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그 동네에서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그렇죠. 나가야 돼요, 밖으로. 네. 그러니까 그 항구가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게다가 한국까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스페인 증민지였고 스페인 아니면 포르투갈. 그나마 남은 게 포르투갈. 그래서 다 지금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네, 뭐 북미로 가면 다 영어를 쓰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고. 네. 이게 사실 맥주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역사와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예요. 끝이에요? 네. 급하게 마무리. 많이 있어요 오늘도. 아니 그 색깔 얘기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색깔 초록색. 아니 그 색깔. 네, 그거예요. 아니 저는 그 노란색이 참 고급지다고 얘기했는데. 그 삿포로? 아니 그 액체의 색깔. 그거는 그냥 그 양조의 방식이에요. 뭐.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간대요. 뭐요? 발리가 뭐예요? 보리. 메가. 메가가 발리예요? 네. 메가, 물, 그리고 효모, 이스트. 홉 이렇게. 네. 깔끔하네. 딱 요 세 개만 쓰고 매해마다 레시피가 바뀐대요. 왜요? 바뀌는 게 바뀐다기보다도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수확되는 양이 다르고 수확되는 그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그 기본 레시피에서 조금씩 변화를 준대요. 계속해서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특이하네. 그렇죠. 보통은 저희 생각대로라면 그대로 정해진 양을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기본 배합 비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어쨌든 섞어야 되니까. 네네. 공장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진짜 술 장사가 많이 남는 장사예요. 그럼요. 원래 물 파는 게 물 장사가 그렇죠. 물 장사가 진짜 많이 남는 장사인데. 네. 아무튼 하이네켄 코리아 동사분들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편의점 4캔 10,000원 맥주를 즐겨 사니까 이제 저는 4캔 사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요즘엔 기네스 일단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스텔라 하나 고르고 삿포로 하나 고르고 마지막이 이제 하이네켄 주로 고르거든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냥 처음 접하긴 되게 좋은 맥주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나쁘진 않아요. 이제 로타이러님은 어떤 점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맛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먹었을 때. 어떤? 모르겠어요. 그냥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맛있다 이런 게 안 느껴져요. 베이직해서 그런 거. 약간 전 그런 탓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예 가벼워서 물처럼 마시든가 아니면 무거워서 이렇게 딱 묵직하게 넘어가든가.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결로 욕을 하거든요. 이제 하이네켄으로 너무 이거 밋밋하다. 이제 맥주를 비판을 할 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맥주는 버드와이저잖아요. 그렇죠. 버드와이저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쌀이 좀 첨가가 돼요. 맞아요. 이제 미국식 라거 같은 경우 이제 쌀이나 옥수수가 첨가를 돼서 약간 조금 다른 맛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이죠, 물. 네, 그러니까 하이네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산물이 안 들어가 있고 말씀하셨듯이 보리로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좀 맛의 결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20대 중후반쯤에 하이네켄 한 박스에다가 양주를 섞어 먹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런 짓을 한 때가 있었는데 30캔도 사라졌고 양주도 사라졌고 정신도 사라졌겠죠. 다 사라졌죠. 네. 그날이 사라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드카를 잘 안 먹거든요. 보드카 맛있죠. 저는 보드카를 먹고 한번 사라진 적이 있어가지고. 보드카는 마시기 힘들면 제일 마시기 편한 건 오렌지 주스에 타먹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편하죠. 얼음물 넣어서. 그렇게 홀짝홀짝 마시다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전 회사에서 또 다르게 먹는 방식을 배웠는데 토닉 워터에다가 맞아요. 그것도 맛있어요. 레몬도 넣고 커피 가루를 약간 넣으면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맥심 같은 그런 인스턴트 커피 분말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섞어서 먹어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세상 역시 마시는 방법이 다르죠. 네네네.
칵테일이니까. 네, 전 회사 상무님께 배운 건데 그렇게 먹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보드카 맛있죠. 네, 그래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뭐 하이네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덜란드 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제 가족 기업 이제 하이네켄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손자에 손자하고 있는 건가요? 뭐 거기까지 내려왔겠죠 이제. 3대? 뭐 3대라고 하지만 이 3대가 193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내려왔겠죠. 이제 곧 그러면 가시겠네요. 뭐 지금은 이미 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네. 지금쯤이면 그러면 4대 5대 경영 그 체제겠네요. 정도까지 내려왔겠죠. 이제. 그렇군요. 네. 경영을 한다면.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굉장히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맥주고 국내에서도 뭐 아사히나 칭따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맥주의 가장 좀 스탠다드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맥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부담 없이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호불호가 좀 덜한 맥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맥주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네켄이 나쁜 맥주는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취향을 네. 탈 뿐인 거지. 맛있어요. 네네네. 괜찮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없나요? 자꾸 뭘 뿌리려고 하세요, 이거? 뭐 퀴즈 낼까요? 내야죠. 낼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무조건 한 주마다 퀴즈를 내도록 하요. 그렇게까지 가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게 선착순 몇 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없어요? 많이 들어오면은 그때 걸게요. 네. 의미가 없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이네켄에서 그 둔케일이라고 해서 흑맥주도 요즘에는 국내 편의점에 있어요. 그게 하이네켄 거였어요? 네네네. 몰랐네. 하이네켄 둔케일이라고 있어요. 똑같은 상표인데 하이네켄 일반 하이네켄은 초록색이잖아요. 네. 그 둔케일은 약간 그 갈색. 네. 네, 그게 있어요. 그것도 보통 같은... 그 와바감 많이 팔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아시네요. 역시.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흑맥주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기네스랑은 맛이 굉장히 다르고요. 맞아요. 좀 달짝지근하니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온데 그거는 더더욱 불온데 뭐 그런 것도 저도 있다는 둔케를 거. 잘 안 마셔요. 네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좀. 요새 내자는 코젤 다크죠. 그렇죠. 네, 요새 시나몬 엄청 찍어주더라고요. 맞아요. 시나몬하고 흑설탕?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맞아요. 원래 처음엔 안 해줬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몬 뿌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맥주 맛을 좀 오히려 해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본연의 맛을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뭐예요? 오늘의 퀴즈는 그 창립자의 이름, 하이네켄을 만든 그 창립자의 풀네임 이름. 너무 어렵다. 내가 검색하면 나오겠구나. 네, 금방 나와요. 이거. 검색해도 나오고. 저희 들어도 나오고 뭐 영어로 써주셔도 되고 알파벳으로 써주셔도 되고 한글로 써주셔도 되고 그 한글 표기법의 차이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창립자가 뭐뭐뭐 하이네켄입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서 그렇죠. 부자 어머니를 설득해서 세운. 어머님의 이름은 없나요? 어머님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되는 사람 이름을 알아야지. 또 어머님 입장에서는 되게 큰 결단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 이름을 알아야지. M1 그 아들 이름만 지금 알려줘가지고. 뭐 하이네켄 여사겠죠. 잘못됐어 이거. 원래 서양은 이제 그 잘못됐어. 성을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서양은 그러니까. 네. 하이네켄 여사시네요. 네, 하이네켄 여사님의 또 공헌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2주 뒤에 찾아뵐 것 같은데 그때는 칼스버그. 덴마크 맥주. 칼스버그. 네, 여기 좀 그 하이네켄하고 칼스버그가 나름 좀 그 라이벌 의식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물론 칼스버그면은 유태인 이름인가요? 덴마크 맥주입니다. 칼스버그. 왜냐하면 버그로 끝나는 게 네. 보통 뭐 하이젠버그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유대인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버그로 끝나다 보면. 그렇군요. 우피 골드버그가 그래서 이름을 그걸 바꾼 거래요. 그래요? 거기도 유대인. 아니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네. 헐리우드가 하도 유대인판이다 보니까 이름이라도 이름을 우피 골드버그로 바꾼 그렇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렇죠. 이시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칼스버그로 찾아뵙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좀 그 다음에는 좀 더 예고를 하자면은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 혹은 필리핀에도 되게 유명한 맥주가 하나 있어요. 산미구엘이라고. 산미구엘 있죠. 네네네. 그런 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좀 들어와서 한번 맥주 시장에 대해서 쌤 따라 맥주 따라. 네. 그것까지 끝나면은 이제 그 좀 더 소규모 양조장. 다시 소규모 양조장. 크래프트 비어를 제조를 하는 양조장. 에일로. 그렇죠. 다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무궁무진하네요. 근데 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끝날 것 같긴 해요.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다른 수로 넘어가도록 1년 365일 하는 거죠 뭐. 네, 어쨌든 뭐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오늘은. 편의점에 맥주가 몇 개인데 하나하나씩만 해도 360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기울어지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그 하이네켄을 사온 날 제가 다른 맥주도 사서 같이 먹었는데 쿨스라이트가 드디어 한국에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쿨스라이트도 또 예전에 미국에서 먹던 추억의 맛으로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캔에 4,700원이더라고요. 엄청 비싸네. 근데 4캔 10,000원으로 사면은 이제 이제 캔당 2,500원인데 사실 그렇게 비싼 맥주가 아닌데 주세가 붙어도 너무 비싸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억에 젖어서 쿨스라이트를 또 한 캔 같이 먹었습니다. 맥주 한잔 하러 가시죠. 가시죠. 네, 누구시죠? 로우 타일러였고요. 하이 타일러. 네, 쌤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포인트리스 살롱이라고 저희 이제 팟빵 파티 유튜브 아이튠즈에서 모두 검색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앞선 에피소드도 이제 따로 채널을 새로 개설을 해서 또 새로 재업로드하고 있으니까 포인트리스 살롱이라고 하면서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시죠. 마치시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